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영상으로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기 좋게 오늘 그 구간을 깨버렸습니다. 깨고 이제 전저점, 직전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그렇게 막 썩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암울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00불을 기준으로 잡고 봤던 매수 대응은 완전히 종결이 된 상태고요. 이제는 다시 새롭게 구간을 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타고 들어오셔서 채널 입장하시면 이제 브리핑 채널 통해서 제가 실시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아래 어플리케이션은 설명 다 드리고 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코인베이스 차트를 봤는데 오늘은 바이낸스 차트를 볼 거예요. 왜냐? 코인베이스 얘네가 좀 이상하게 밑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낸스 차트를 볼 거고,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계단식 하락입니다.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이 어떻게 나오냐? 한번 횡보, 찔끔, 횡보, 찔끔, 그리고 또 횡보를 하겠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바로 즉각 하락이 빡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빌빌빌 기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하락은 결국 엄청난 반전 움직임이 나오거나 엄청난 하락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와야 종결이 됩니다. 이와 딱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던 게 바로 이 구간에서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하락 과정 여기까지도 쭉 뺀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쭉 빼고 여기도 막 그렇게 긴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페닉셀로 보면은 그래도 한 7, 8%, 10%는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페닉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한 4% 정도 나왔죠. 여기도 뭐 고점 대비해서 보면 엄청난 하락입니다. 13%. 고점 대비해서 봐도 10%가 안 되는 그게 막 깊은 하락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하락, 횡보, 하락, 횡보 이렇게 나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지나온 건지 아니면 이 구간을 지나온 건지가 중요한데 이때 형성됐던 고점의 크기를 보면 지금이 훨씬 고점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을 우리가 지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하락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끝나려면 이런 식으로 페닉셀을 한번 쏟아줘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뭐 여기서 상승 반전이다 라고 볼 만한 반등이 없죠. 여기서 상승 반전이다라고 보려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말아 올려줬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말아 올려줬으면 롱을 다시 찔러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축했던 롱이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신규 롱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신규 숏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 반등이 너무나도 느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은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8,300불 부근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샤크 패턴도 그려졌다. 샤크 패턴이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샤크 패턴도 그려졌다. 0.5 되돌림 한번 노려볼만 하겠는데? 하고 그래서 이제 0.5 구간 제대로 가보면 이렇게 28,300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나오려면 뭔가 깊은 하락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공을 옥상에서 막 15층 건물, 20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탄력 있지. 땅에 튀었을 때 더 탄성이 크게 반응을 하지. 2층 혹은 1층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탄성이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죠. 지금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뜨린들 크게 이게 막 반응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턴보다는 이 샤크 패턴보다는 더 크게 그려지는 샤크 패턴을 좀 보고 있습니다. 크게 그려지는 샤크 패턴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샤크 패턴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0.5 반전 액션을 보려면 0.5 되돌림 이후 재상승을 보려면 너무나도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해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충분히 나올 만한 낙폭이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벌써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고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서 봅시다. 과거 흐름 딱 여기랑 비교를 해서 볼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이 반등 이후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왔냐 이걸 그냥 비율로 봅시다. 비율로 보면 이게 딱 1.618 근처까지 왔어요. 1.618 근처. 이 비율 값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중간 하락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 하고 1.618을 보면 26,700불 이 정도 구간이 잡힙니다.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오면 거의 모든 상승을 다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로소 이때 좀 반전을 한 번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거대한 샤크 패턴에 의해 나오는 이 전체 추세에 대한 0.5 되돌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추세를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진다 라고 우리가 보면 좀 이게 거슬리죠. 이게 거슬려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찍고 더블탑 그리고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간다, 그럼 이 추세 그림이 좀 깔끔한데 이 밑꼬리 때문에 좀 지저분하죠. 이 밑꼬리가 그려졌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슈가 겹쳤습니다. 증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 이슈들이 겹쳤었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고 이렇게 보면, 이걸 배제하고 보면 이 추세 볼만한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어제 야간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롱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좀 지금 지나고 보면은 악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잡은 숏을 그냥 털고 그냥 롱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좀 더 가파른 추세를 보고 있었어요. 가파른 추세. 그래서 여기서 저점 안 깨고 바로 상승 나왔다가 훨씬 더 고점을 높이고 나서 여기서 제자리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가파른 추세가 그려지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가 완전히 죽지가 않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점 갱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딱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전체 시장이 고점 갱신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도 이 정도 위치면 2020년도에도 그랬고 한 번쯤은 고점 갱신을 다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봤고, 좀 더 가파르게 과거 2017년, 18년도 이 추세처럼 좀 더 가파르게 추세를 세워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미 깨져버렸던 거고, 그에 맞춰서 바로 손절 대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뭐 지나간 매매니까. 그리고 여기서 잡았던 숏도 뭐 아쉬울 뿐, 다시 여기서 계단식 하락 나오면 숏할 구간은 널리고 널렸을 텐데 그건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아쉽지만 좀 넘겨두고 있고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패닉셀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패닉셀이 안 나오고 여기서 다시 뭐 횡보를 한다, 다시 내렸다가 횡보를 한다 이러면 정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그 큰 샤크 패턴에 의해 만들어지는 추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의 추세. 이것도 뭐 나쁘진 않게 이후에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뭐 이 고점을 넘는 상승장 이렇게 되면은 이 고점을 넘는 상승장보다는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장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추세각을 가파르게 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도 그렇게 썩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뭐 4만 불 이상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니까 완전 약한 상승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아이디어 중에 이게 좀 생각이 나는데, 부실한 바닥에는 붕괴가 따를 뿐. 이게 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암울한 상황인데, 뭐 우리는 숏배팅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40K 목표로 두고 여기서 롱을 봤는데 이게 삐끗하면서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K 간다더니. 근데 40K를 목표로 보고 잡는 롱 구간이었던 거지, 40K를 여기서 무조건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거 핑계가 아니라 이게 트레이딩이 이런 거죠. 끊어낼 때 끊어내고, 우리가 나쁘지 않은 패드 할 때는 좀 베팅 찔러 넣고, 그런데도 그게 아니다 하면 끊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트레이딩인 거지. 무조건 100%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가 있었다면 제 모든 시드를 가져와서 여기서 각 거래소 한도마다 또 꽉꽉 채워서 100배 레버리지 롱을 쳤겠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대응의 영역이고,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적당히 뭐 숏으로 어디까지든 수익을 보고, 또 여기서 다시 새롭게 롱을 시도하면서 더 큰 상승을 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무작정 어디 간다 40K 50K 간다 그러면서 롱을 무작정 홀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 대응한 거는 저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보고,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좀 더 단기 흐름으로 넘어가 봅시다. 좀 더 단기 흐름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좀 여기서도 횡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크게 반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새롭게 저점 갱신하고 새로 유동성 확보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저점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겠죠. 맥시멈 반등이 나와봤자 여기는 절대 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이 정도도 반등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냐,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도를 해봐도 이 382에서 0.5 구간이 막히는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여기서도 매물대를 찐득하니 쌓아뒀던 구간이라 오히려 여기까지 반전이 나오면 그때는 하락 반전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페닉스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섣불리 바닥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 그게 뭐 여기서 진짜 명확하게 반전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롱베팅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패닉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패닉셀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패닉셀만 먹어도 숏으로 거의 뭐 5% 이상 구간은 충분히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롱을 놓쳤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어떡하지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음 타점 다시 노려보고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매매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트레이딩이 하루 이틀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 단위로 놓고 보면 이런 시장만 해도 며칠이 전개가 되냐 보면은 거의 뭐 200일이 전개가 됩니다. 200일 동안 타점을 몇 개를 잡아갈까요? 200일 동안 타점을 200개 넘게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가는 타점 속에서 하나하나의 타점에서 일희일비하고 그런다면은 어떤 좋은 시장이 나와도
절대 좋은 결과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롱런한다 생각으로 지금 진입하는 숏도 비중을 막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실제 레버리지 기준으로 가 2배 정도 들어가고 있고 전혀 무리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맞춰서 그냥 오래 살아남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손실금을 적당히 관리하고 다음 타점을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와중에 바이낸스 코인이 조금 올라오네요. 얘는 왜 이렇게 올라오지? 이런 것도 얘도 이런 식으로 약간 좋지 않은 흐름이라 위로 올라오면 그냥 숏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 롱베팅을 하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면서 계속 의구심이 든 게 아니 이거는 이더리움만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여기서 상방을 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바라봤어요. 왜냐? 이더리움은 한 번도 이런 구조에서 상방을 바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저점 이탈이 있었지 여기서 바로 상방을 간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고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저점을 위협하러 내려오네요. 아무튼 뭐 이후에 후속적인 대응, 뭐 숏 배팅을 어떻게 진행하든 이런 것들 제가 또 채널에 브리핑 올려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저희 채널 하단이 텔레그램 링크 타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넘버원 코인 정보원 어플리케이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원장 공지 보시면 코인 정보원 활동 중에 여러분들 준수해야 될 규칙과 이용 방법 안내드리고 있고요. 기밀 사이트 모험 보시면 미결제 약정, 펀딩비, 청산맵, 그리고 고래 매수 매도 지표까지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시면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사이트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정보원 특급 정보에선 제가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시 상방을 보고 가상화폐도 이거 상방 한번 쳐주겠다 싶어서 그에 대한 브리핑을 올려드렸는데 마침 오랜만에 보기 좋게 박살이 난 모습이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트레이딩은 롱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원 놀이터, 여기선 여러분들의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관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도 남겨드리고 같이 관점 공유 나누고 있으니까 이 코인정보원이라는 공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